55세의 김민수 씨는 최근 부쩍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다 장성해서 집을 떠났고 아내와는 대화가 줄어든 지 오래죠. 회사에서도 후배들과 세대 차이를 느끼고 나이 든 자신이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있어요.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하는 막막함과 함께 말이죠. 이런 김민수 씨의 이야기, 혹시 여러분도 공감이 되시나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정신의학과 연구팀에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람들이 20대 후반, 50대 중반, 80대 후반에 외로움을 유난히 더 느낀다는 분석이었죠. 특히 50대 중반의 외로움이 주목받는 이유는 이 시기가 인생의 큰 전환점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20대의 외로움은 어떤가요? 연애나 취업,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서 오는 외로움이죠. 그래도 앞으로 펼쳐질 가능성과 시간이 있다는 희망이 있어요. 반면 80대의 외로움은 이미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50대의 외로움은 다릅니다. 아직 인생이 끝나지 않았는데 뭔가 끝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사회에서는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해야 할 나이로 보지만 몸과 마음은 예전 같지 않죠. 이런 애매한 위치에서 오는 외로움은 다른 세대가 이해하기 어려운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 나이가 되어보니 알겠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에게 힘들다고 말하면 아직 젊으시잖아요 라는 대답이 돌아오고 나이 든 분들에게는 그래도 건강하시잖아요 라는 말을 듣게 돼요. 결국 이 외로움을 온전히 이해해주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이 시기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동시에 몰려옵니다. 먼저 신체적 변화부터 살펴볼까요? 갱년기에 부정적인 감정이 강해져서 외로움을 많이 타게 되는 것과도 관련이 깊다고 연구에서 밝혀졌어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갱년기를 겪으면서 부쩍 급하고 벌컥 화내고 짜증 폭발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신체적 변화는 단순히 몸이 불평한 것을 넘어서서 자신에 대한 인식 자체를 바꿔놔요. 예전처럼 무리할 수 없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죠. 밤에 자다가도 자꾸 깨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요. 이런 변화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내가 늙었구나 하는 실감이 들기 시작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관계의 변화입니다. 아이들이 독립하면서 생기는 빈둥지 증후군이 대표적이에요. 그동안 아이들 중심으로 돌아가던 삶이 갑자기 멈춘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학교에 보내고 저녁에 기다리던 그런 일상이 사라지면서 느끼는 공허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이때 부부관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그동안 아이들 이야기로 대화를 이어가던 부부가 갑자기 둘만 남게 되면 서로에게 할 말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당신과 나, 우리가 누구였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부부들은 이 시기를 새로운 시작으로 만들어가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서먹함과 어색함이 더 커집니다. 직장에서의 위치도 미묘해집니다. 이제 승진의 기대는 크지 않고 후배들은 자꾸 들어오고 새로운 기술을 따라가기는 힘들어지죠. 정년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 뭔가 뒷전으로 밀려나는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젊은 직장 동료들과는 관심사도 다르고 대화 소재도 줄어들어요. 이런 변화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생기는 외로움은 정말 독특합니다. 혼자 있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느끼는 외로움이에요. 가족들과 함께 있어도 직장에서 사람들과 함께 일해도 뭔가 겉돌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들이 있으셨을 텐데요. 잠시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만의 외로움은 어떤 모습인가요? 지금까지 중장년 시기에 찾아오는 외로움의 특성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왜 이 시기의 외로움이 다른 세대와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젊은 세대의 외로움과 가장 큰 차이점은
시간에 대한 인식이에요. 20대, 30대의 외로움은 지금은 외롭지만 언젠가는 누군가를 만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시간이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50대의 외로움은 이제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에는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을 동반합니다. 실제로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도 쉽지 않아요. 젊을 때처럼 학교나 동아리에 새로운 직장에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기회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이미 각자의 생활 패턴이 굳어져 있어서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도 남에게 다가가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더 중요한 건 에너지의 변화예요. 젊을 때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시도할 에너지가 있었어요.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거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여행을 떠나거나 하면서 외로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중장년이 되면 그런 에너지가 예전 같지 않아요.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무엇보다 과연 이런 노력이 의미가 있을까 하는 회의감이 들어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1인 가구 중 62.1%가 외로움을 경험하고 13.6%가 사회적 고립을 겪는다고 합니다. 특히 중장년층에서는 이 비율이 더 높아져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회적 고립은 객관적으로 사람들과의 접촉이 적은 상태인데 외로움은 주관적인 감정이에요. 즉, 사람들과 자주 만나고 있어도 외로울 수 있다는 뜻이죠. 이게 바로 중장년층 외로움의 핵심입니다. 겉으로는 바쁘게 살고 사람들과 만나고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깊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어요. 이런 외로움의 원인 중 하나는 의미의 상실입니다. 그동안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해왔던 역할들이 하나씩 사라져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로서의 역할은 줄어들고 직장에서의 영향력도 예전 같지 않고요.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기 어려워집니다. 젊은 세대들은 이런 고민을 이해하기 어려워해요. 자유로워지셨네요. 이제 본인만의 시간을 가지시면 되잖아요. 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 자유가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모르겠는 상황에서 주어진 자유는 오히려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특징은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에요. 이 나이가 되면 주변에서 아프다는 소식이 자주 들려와요. 같은 또래 친구가 암 진단을 받았다는 이야기, 누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자신의 건강에 대한 걱정이 커져요. 이런 불안감은 외로움을 더욱 깊게 만들어요. 혹시 나도 아프면 누가 돌봐줄까? 내가 죽으면 누가 슬퍼해줄까? 하는 생각들이 밤에 잠 못 이루게 만들죠. 경제적 불안감도 있어요. 아직 정년까지는 시간이 남았지만 노후에 대한 준비가 충분한지 걱정이 됩니다. 아이들 교육비는 여전히 들어가고 부모님 병원비도 점점 늘어나고 정작 자신의 노후 준비는 부족해 보여요. 이런 경제적 압박감이 외로움과 결합하면 더욱 견디기 어려운 감정이 됩니다. 무엇보다 이 시기에 외로움이 힘든 이유는 표현하기 어렵다는 점이에요. 젊은 사람들에게는 아직 젊으시잖아요 라는 말을 듣게 되고 나이 든 분들에게는 그래도 건강하시잖아요 라는 말을 듣게 돼요. 결국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이해받을 수 있는 곳을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사회적으로도 중장년층 외로움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요. 청소년의 외로움은 교육 문제로, 노인의 외로움은 사회 문제로 다루어지지만 중장년층의 외로움은 개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회적 무관심이 외로움을 더욱 깊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외로움이 병리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자연스러운 과정에서 느끼는 감정이라는 뜻이죠. 다만 이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까지 중장년층 시기에 찾아오는 외로움의 특성과 원인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나요? 이런 외로움을 혼자만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외로움과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 말이죠. 먼저 분명히 하고 싶은 건 이 외로움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만 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너무 깊은 외로움은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하지만 적절한 외로움은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철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이 외로움의 긍정적 측면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외로움을 통해 자신의 내면과 만나게 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는 거죠. 젊을 때는 너무 바빠서 놓쳤던 것들을 이제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혼자 있는 시간에 좋아했던 음악을 다시 들어보거나 읽고 싶었던 책을 펼쳐보거나 오랫동안 미뤄둔 취미를 시작해 볼 수 있어요. 이런 활동들이 처음에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방편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점차 자신만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됩니다. 관계에 대한 관점도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관계를 더 깊이 있게 발전시키는 것에 집중해 보세요. 오래된 친구와의 우정을 새롭게 발견할 수도 있고 부부 관계를 다시 점검해 볼 수도 있어요. 아이들과도 이제는 부모, 자녀가 아닌 어른과 어른의 관계로 새롭게 만나볼 수 있죠. 노인의 경우 관계적 지원, 일상생활 지원, 경제적 지원이라는 세 가지 주요 자원이 사회적 고립을 줄이는 데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는 중장년층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데 다만 접근 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관계적 지원의 경우 무리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기보다는 의미 있는 관계를 선별해서 깊이 있게 만들어가는 것이 좋아요.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될 수 있어요. 일상생활에서는 작은 목표들을 설정해 보세요. 거창한 계획보다는 오늘 하루 잘 살기, 이번 주에 책 한 권 읽기, 다음 달에 가보고 싶었던 곳 가기 같은 소소한 목표들 말이에요. 이런 작은 성취들이 모여서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경제적 불안감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보세요. 막연한 걱정보다는 구체적인 준비가 도움이 돼요. 가계부를 정리해보고 노후 계획을 점검해보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경제적 안정감이 생기면 마음의 여유도 생겨요. 건강관리도 중요해요. 단순히 병을 예방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자신감과 활력을 가져다줘요.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충분한 수면,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외로움을 견디는 힘을 길러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만의 시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나와 만나는 시간으로 바라보세요. 이 시간 동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하루를 정리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감사한 일들을 찾아보세요. 작은 행복들을 놓치지 않고 기록해두면 나중에 다시 읽어볼 때 큰 위안이 됩니다. 종도나 명상 같은 영적인 활동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런 활동들은 단순히 위로를 주는 것을 넘어서서 삶에 더 큰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을 줘요. 자신보다 큰 존재나 가치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은 외로움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봉사활동도 좋은 선택이에요.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재확인할 수 있고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특히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눌 수 있는 봉사활동이라면 더욱 의미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것들을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외로움을 빨리 해결하려고 서두르다 보면 오히려 더 큰 좌절감을 느낄 수 있어요. 때로는 그냥 외롭다는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나 지금 외롭구나. 이 나이에 외로운 건 자연스러운 일이야. 라고 인정하는 순간 오히려 마음이 편해질 수 있어요. 외로움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외로움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보세요.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외로움은 여러분만의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중장년층 모두가 공유하는 감정이에요.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내셨는지 말이에요. 어려운 시절도 견뎌내고 가족을 돌보고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해내셨잖아요. 그런 여러분이라면 이 외로움도 충분히 지혜롭게 다룰 수 있을 거예요. 외로움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어요. 이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되돌아보면 이 외로웠던 시간들이 오히려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한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외로움과 친구가 되어 보세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자신을 너무 혹독하게 대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계셔요. 이런 기쁜 이야기들을 더 나누고 싶으시다면 저희 네이버 카페 품격과 여유에 한번 놀러 오세요.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과 함께 소소한 일상과 깊은 생각들을 나누고 있어요. 혼자라고 느끼실 때 따뜻한 공간에서 위로받고 가세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